요지부동이셔서 제가 또 다음번 내용 증명 보낼 때는 채무자 겸 소유자인 본인께서 저희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그런 내용을 담고 감정가의 월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 증명을 보냈었어요. 그 내용 증명을 받자마자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동안에 거주했던 월세를 저한테 일시불로 한 300만 원을 입금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저는 그냥 압박 용도로만 했던 빈말 같은 그런 건데 그분이 실제로 입금을 해주시는 바람에 오히려 돈을 돌려드리면서까지. 두 번째로 낙찰 받으신 물건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시세 조사를 하셨고 어느 정도 저렴하게 받으셔가지고 매도를 하셨습니까? 이것도 시세 조사를 했을 때 최소한 8천에서 뭐 8,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때 최저가가 한 6,8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물건이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유찰시킬까 말까 그냥 고민을 하다가 그냥 수익을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단독 입찰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확실한 수익을 내보자라는 생각으로 입찰을 했는데 예상대로 단독 입찰을 해버렸습니다. 단독으로 최저가 인근에 낙찰을 받으신 거고 그러면은 1,2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취득을 하신 것이네요. 네. 매도까지 걸린 시간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요 물건 같은 경우는 명도가 조금 오래 걸려서 명도 한 대만 4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좀 길어진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10월 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제 곧 추운 겨울이니까 겨울에 어디 이사 가기가 힘들다 그냥 내년 봄까지만 기다려 달라라는 요청을 하셔서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는 빨리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중요해서 뭐 압박하는 내용의 내용 증명도 보내고 협의대로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겸 소유자시니까 배당 받으시는 금액도 없고 버틸 때까지 버틴다 이렇게 나와 버리시면 상당히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압박을 하셔가지고 명도를 완료를 하신 겁니까? 그냥 뭐 늘 하는 방법처럼 처음에는 좀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는 건 그렇게 하고 그거랑 또 별도로 어차피 여기서 오래 버텨봤자 나중에 일어난 일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라는 내용에 담아서 그걸 내용 증명으로도 보내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보내도 이제 요지부동이셔서 제가 또 다음번 내용 증명 보낼 때는 이제 지금 제가 잔금을 납부한 시점부터는 제 소유의 물건인데 채무자 겸 소유자인 본인께서 저희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그런 내용을 담고 감정가의 월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 증명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또 이런 법률적인 뭐 지식도 없고 하니까 저한테도 약간 미안한 게 있으신지 그 내용 증명을 받자마자 아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동안에 거주했던 월세를 저한테 일시불로 한 300만 원을 입금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저는 그냥 압박 용도로만 했던 빈말 같은 그런 건데 그분이 실제로 입금을 해주시는 바람에 생각지 못한 그런 수익이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3월 되자마자 그 명도를 완료했는데 그 월세를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분이 더 많이 납부를 하셨더라고요.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이사비로 좀 드린다라고 말씀하면서 돌려드렸습니다. 오히려 돈을 돌려드리면서까지. 행복이님께서 아까 명도를 하실 때 내용 증명을 2번이나 보내셔가지고 월세를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75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차임을 받아 내셨습니다. 이 내용 증명 서식이 저희 행꿈사 옥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행꿈사 옥션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서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명도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하시는데 필요한 서식들도 모여 있으니까 많은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낙찰 받으신 물건은 오히려 금액이 더 적게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물건은 낙찰 받으셔서 수익이 발생하셔가지고 투자금이 배로 불어났습니다.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낙찰 받으신 물건의 금액을 보시면은 6,800만 원대니까 첫 번째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또 다른 대출을 조금 일으키셨습니까? 보험 대출이 또 마이너스 통장처럼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뽑아 쓸 수 있더라고요. 금리도 상당히 저렴하게 한 5%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랑 보험 대출만으로도 두 번째 물건은 잔금 납부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명도 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도 그냥 큰 무리 없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6,8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8천만 원에 매도를 하셨고 부가적인 비용 같은 것들은 전 점유자분이 주신 거니까 크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갔겠습니다. 매도를 한 시점이 올해인가요? 네, 올해 4월 21일에 매도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낙찰 받으신 물건도 매매 사업자로 소득세를 신고를 하기로 하신 건데 매매 사업자를 등록하시면서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으신가요? 네, 전혀 어렵지 않고 인터넷으로 충분히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만 잘 찾으시면 어려움은 없습니다. 개인 명의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매매 사업자 별도로 사업자 명의로 받으셔야 되는 건지 그런 질문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낙찰을 받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매도할 때만 그 소득 신고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은 개인 명의로 취득해도 됩니다. 네. 낙찰을 받으실 때는 개인 명의로 낙찰을 받으시고 세금 신고를 하실 때는 양도세로 신고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사업자 소득세로 신고를 하실 건지 결정을 하셔가지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물건까지 소득세를 신고를 하시게 된 거니까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두신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 명의로 하면 바로 1년 이내 단기 매도를 했을 때 70%의 양도세를 적용받는데 이것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봐서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일단 개인으로 했을 때는 그 수익적 지출만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는 또 사업용 그런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개인보다 훨씬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배장판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면은 그게 양도세 신고할 때 경비로 인정이 전혀 안 되는데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런 도배장판을 포함해서 그냥 사소한 뭐 수리 같은 것도 다 비용 처리가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하면 차량 유지비, 뭐 보험료나 기름값 아니면 내가 가서 밥 먹은 뭐 식비 이런 것까지 다 그 사업용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처리하는 부분에서 좀 장점이 큽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게 장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이다라고 하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이랑 또 합산을 해서 비교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사업자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비교과세에서 그냥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이면 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점으로 만약에 저처럼 직장인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으실 텐데 뭐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나 뭐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랑 지금 부동산 그 매매 사업자로 그 투자했던 그 소득이 합산이 돼서 과세 표준이 올라가고 그 올라간 과세 표준에 맞게 세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소득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 세율이 높아지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핵심적인 뭐 장점, 단점이 되는 부분을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장 같은 것들도 별도로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한지 세무통이라는 어플에 견적 의뢰를 하니까 저렴한 거는 또 저렴한 대로 있고 평균적인 그런 시세가 있던데 제가 계약하고 있는 세무사님은 한 달에 10만 원, 부가세 10%에서 11만 원이고 그분이 이제 법인을 세무기장할 때는 15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사업자니까 10만 원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3호 매도를 하셨습니까? 예, 3호 매도했습니다. 양도 차익만 했을 때는 1,700만 원 정도고. 행복이님께서 아까 명도를 하실 때 내용 증명을 2번이나 보내셔가지고 월세를 다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75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차임을 받아 내셨습니다. 이 내용 증명 서식이 저희 행꿈사 옥션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행꿈사 옥션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서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명도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하시는데 필요한 서식들도 모여 있으니까 많은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3호가 사실은 에피소드까지는 아닌데 해줄 말이 좀 많긴 많거든요. 아, 3호가 많습니까? 1호는 진짜 첫 경험이니까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했던 거고 두 번째도 한 번이 운이 좋았던 건지 뭐 내 실력으로 된지 몰라서 한 번 더 해보자 이게 얼마나 빨리 팔릴지를 약간 도박처럼 모르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3호는 이거는 진짜 내가 낙찰만 받으면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매도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그것도 최저가가 한 번 더 유찰해도 충분히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랑 경쟁할 바에는 수익을 좀 줄여도 단독 낙찰하자 해서 그냥 최저가에 받아서 그것도 받자마자 바로 매도까지. 3호도 공매, 예, 3호도 공매. 공매로 받으셨고 지역은 비공개. 지역은 비공개. 저만 알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역. 왜냐하면 매물 자체가 막 없고 그런 지역이라서 여기에 뜨면 항상 욕심이 가는 그런 지역이 몇 개 있거든요. 강화도라든가 그런 데는 항상 매도자 우위라서 받기만 하면 파는 데는 지장 없. 거기 항상 매물이 부족해가지고. 시세가 어느 정도 된가요? 시세가 1억 6천에서 7천까지는 시세인데 제가 1억 4천 670만 원에 받고 1억 6천 4백에 매도를 해요. 그다음에 좀 또 다른
그 안에서 이제 뭐 명도 같은 거나 그러니까 공실인 거를 알고 공실인 걸 알고 예, 입찰한 거라. 이것도 좋네. 예. 과학에 대해서 에피소드 네. 너무 궁금하긴 어, 한데 제가 행복이님이 후기 다 적어놨는데 후기. 이거는 후기를 안 보셨거든요. 죄송합니다. 4, 하나도 5도 있잖아요. 하나 더 있으시죠. 잔금을 4호는 1호 물건이랑 같은 지역이거든요. 1호 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도 충분히 빨리 매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해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2호까지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각 물건마다 거의 1,000만 원 이상씩 수익을 남겨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생각을 해보시면 첫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잔금 납부하시고 한 달 이내에 1,000만 원의 수익을 남기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도 낙찰 받으시고 나서 한 4개월이니까 그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1,000만 원 이상 남기신 거니까 1,0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거의 반년 만에 3배 이상 불리신 거거든요. 이게 엄청나십니다. 세 번째 물건도 지금 매도를 하신 거니까 제가 세 번째 물건까지 다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육아 때문에 시간이 모자르셔가지고 다 말씀을 전해드리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물건은 놀라운 스토리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면은 다음번에 간곡하게 제가 4호 물건까지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투자 계획이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존재돈으로 단타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몇 번 사이클 돌리다 보니까 소액 단타 투자로는 아무래도 이 자산을 모으는 그런 게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긴 한데 그래서 저도 경매를 하기 전에 이미 2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채를 매도를 해서 1주택자가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많아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그 매도 차익으로 종잣돈을 훨씬 더 불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그런 물건에 도전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종잣돈이 적다 보니까 한 건 한 건 진행을 할 때마다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여기에 투입을 하고 그게 이제 매도가 될 때까지는 항상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그래서 현금 흐름을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물건에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법으로 앞으로도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시청하신 분들께서 반응이 더 좋으시면 다음 스토리들도 준비해서 말씀을 여쭤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